자, 이 재개발구역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난 이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 가면 뭐라고 보통 물건 얘기해요? 아, 여기는 평당 4천만 원이에요. 평당 3천만 원이에요. 평당 5천만 원이에요. 뭐 인기지역 같은 경우는 평당 빌라들은 1억 정도는 줘야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재개발구역에서 이런 평가 금액이 나오기 전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지요. 만약에 이 재개발구역에 아까 이 지금 1억 2천만 원에 평가받는 이 주택이 대지분이 뭐 한 7평 정도 있는 빌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7평짜리 빌라가 평당 약 한 뭐 2,800만 원, 3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하면 3721, 약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재개발된데, 그러니까 앞선 투자자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앞선 투자자들이 평당 3천만 원 주고 이 빌라를 산 거예요. 빌라를 샀는데 막상 관리처분계획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옛날 집에 대해서 내가 2억 주고 산 집에 대해서 평가가 얼마밖에 안 나왔냐면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2억 원에 샀는데 1억 2천만 원 평가가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과거에 살 때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살 때는 대부분 이렇게 프리미엄이 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요새 인기 재개발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 초기 단계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 단계까지는 아니고 중간 단계에서 매수를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 근데 프리미엄이 얼마냐 계산해 보면 프리미엄이 4억 원, 막 5억 원 이렇게 많은 프리미엄이 껴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수도권의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 선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지역도 있지만 2019년 기준입니다. 인기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죠. 예, 매수하는 단계에 이미 매도인이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겁니다. 이 경우는 정확하게 분양기준가액이 1억 2천 7만 2천 원이었기 때문에 7,992만 8천 원에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셈인 거죠. 그럼 얼마 남았어요? 매도인은? 2억 원에 판다고, 프리미엄 2억 5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미 약 8천만 원 프리미엄을 주고 산 거기 때문에 피 2억 500을 받고 판다고 하더라도 7억 원의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아니죠. 1억 2천 정도 차익을 남기고 1억 2,500만 원 정도 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시는 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뭐 이제 7억 원에 팔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6억 8,500이라고 써놨는데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해야 매수인들도 살 이유가 있죠. 아니 주변 새 아파트 7억 원 똑같이 7억 원 줄 거면 주변에 새 아파트 사지 뭐하러 언제 재개발 오래 걸릴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사야 몇 년 기다려야 되는, 들어가 입주도 못하는데 좀 깎아주세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주택에 비해서 더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취득세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좀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좀 일반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조합원 입주권 단계에서.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6억 8,500 정도의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프리미엄은 얼마가 되느냐? 6억 8,500이 총 매매가가 되니까 6억 8,500 빼기 조합원 분양가인 4억 9,500을 하면 얼마예요? 1억 9천만 원이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죠? 조합원 실제 매매하게 되는 6억 8,500 빼기 조합원 분양가를 했더니 1억 9천만 원이 프리미엄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에서 거래를 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옛날 집값으로 1억 2,007만 2천 원이 나온 거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거에다가 우리가 얼마의 웃돈을 줘서 산다? 1억 9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집값 1억 2천 7만 2천 원 나온 것에 1억 9천만 원의 웃돈을 주고 옛날 집을 사는 셈이 되는 거죠. 옛날 집값이 얼마였어요? 이 사람이 살 때 아까? 2억 원 정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 주고 샀던 집을 1억 2천에다가 1억 9천을 더한 3억 1,000만 원 정도 선에 지금 매수하게 되는 거죠. 옛날 집값을 그렇게 사고, 그러면 이 조합원은 앞으로 어떤 의무가 있어요?
4억 9,500짜리 조합원 분양가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3억 7,400짜리 3억 7,492만 8천 원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은 옛날 집값 수수료 1억 2천, 프리미엄 1억 9천 받고 팔 거고, 그 다음 추가 부담금 3억 7,492만 8천 원 내면 다 해서 6억 8,500만 원의 새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거래를 하게 되는, 이제 취득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이제 이 뒷부분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추가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납부하느냐? 이 추가 부담금 납부하는 방법은 재개발 구역 조합마다, 재개발 구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도 한데 주로 이제 이 추가 부담금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내는 거는 나눠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일반 분양금 납부하듯이 이제 분양대금 이렇게 뭐 계약금, 중도금 2차, 3차, 4차, 5차, 6차, 잔금 이런 식으로 납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근래의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보면 인기 있는 재개발 구역들, 그러니까 이 추가 부담금 납부 스케줄,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건설회사가 공사하는 비용이 가장 크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낼 거냐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부담금은 건설회사 시공사 선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납부할 겁니다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할 때 결정이 돼요. 조합 시공사가 우리 어떻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넣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인기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시공사들이 어떤 식이냐면 제발 저희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주시면 이런 혜택을 드릴게요, 저런 혜택을 드릴게요 라고 혜택들을 많이 주죠. 시공사 선정할 때 조합원들의 이사 비용을 일시불로 얼마 드리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특별 혜택 품목이라 그래서 뭐 비데도 드리고 TV도 드리고 세탁기도 드리고 냉장고도 드리고 뭐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막 제시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항상 이 추가 부담금 측면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추가 부담금을 왜 조합원님이 매달 내세요? 공사하는데 내내세요. 내지 마세요. 저희가 일반 분양에서 분양 수입 들어오는 걸로 일단 아파트는 지을게요. 추가 부담금은 요 금액은 입주할 때, 잔금 납부하실 때 이주비 상환하시면서 추가 부담금은 한꺼번에 내세요. 저희가 그렇게 자금 융통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서울 인기적들 재개발 구역들은 이런 식으로 시공사 수주할 때 나오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 구역들은 분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경기가 안 좋던 시절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건설회사들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저거 수주해봐야 일반 분양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건설회사들이 입찰 모집 공고를, 그러니까 조합이 입찰 모집 공고를 해도 건설회사들이 안 들어와. 이제 그런 경우는 조합 입장에서 조건을 좀 안 좋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부 스케줄이 일반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일단 먼저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형태로 계약합시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시공사 선정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부담금 납부 형태는 조합마다 다 달라요. 조합마다 다 다른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분납이 많다. 요거 이따가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우리 봤었죠? 앞선 시간에서도 이 내용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기 전, 납부하기 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해서 내용이 좀 갈리는데, 조합원 분양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는 체결을 하기 전에는 어때요? 몇 평에 대해서 배정만 있고 동 수첨까지만 됐다고 하더라도 얼마의 돈을 어떻게 조합 또는 이제 건설회사에다 납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죠. 개별 이 세대수에 대한 분양가가 없기 때문에 추첨하기 전이니까. 근데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계약 체결할 때 조합원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중도금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 부담금에 대한 중도금 납부도 진행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약서가 나온다. 이거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인데
총 추가 부담금이 얼마인데 이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1, 2, 3, 4, 5, 6차, 잔금 이렇게 낸다. 그렇게 설명드렸었고, 그래서 여기는 뭐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10%씩 6회, 잔금 20%, 그리고 추가 부담금 중에서도 60% 정도는 대출을 해줬던 사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계약금이 추가 부담금 총액이 1억 5,800만 원인데 1억 5,800만 원인데 3,160만 원씩 이 계약 20% 계약할 때 줬고, 그 다음에 중도금 1회차부터 6회차까지 내고 잔금이 20% 3천만 원 이렇게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하는 날짜랑 스케줄들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계약금이 일부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안 했다라고 하면 계약금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됐다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제가 여기 표를 딱 칠해놨는데 보니까 20%하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계약할 때 20%가 중도금 대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금부터 대출로 납입이 돼서 총 60%까지 대출이 되니까 4회차까지는 대출로 납부를 하시고 5회차, 6회차부터는 현금 잔압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1,580만 원씩 내면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 요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계약금 20% 중에서 아마 현금 잔압이 10%였나? 그리고 10%부터 5회차까지 아마 중도금 대출이 되나 그랬을 겁니다. 요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조합원들 중에서 계약금 납부해야 되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대출받아서 낸 사람도 있고, 나는 돈이 있으니까 굳이 이자 내면서 안 갖고 갈래, 현금 낼래 라고 해서 현금을 납부하신 분들도 있고, 사례들은 다 다릅니다. 자, 아까 이제 봤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3억 7,490만 8천 원이 총 추가 부담금 전액인데, 이 재개발구역이 시공사 선정할 때 이렇게 20, 10, 10, 10, 10, 10, 6회, 그 다음에 20 이렇게 하기로 되었다라고 하면, 이거 시공사 선정할 때 보면 선정 총회 자료라든가 이런 데 보통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공사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 가면 시공사 도급 계약서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나중에 나올 거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자료나 어떤 스케줄대로 내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금액의 20%가 계약금이고 10%씩 6회를 내고 잔금 20%다. 현금 납부가 7,500만 원 되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여기 중도금 1회차, 2회차 납부하는 이 시점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주고 받으면 될까요? 계약금 납부한 거는 매도인이 이미 건설회사 조합에다 돈을 낸 거잖아요. 그죠? 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조합에다 건설회사에다 냈으니까 매수인으로부터 이 돈은 현금 납부한 거는 받아야겠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된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 돈 줄 필요 없이 그냥 이 대출만 승계 떠안으면 되죠. 만약에 대출 승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대출 받은 금액을 매도인이 다 상환하거나 매수인이 잔금 치를 때 이 금액을 은행에다 상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매도인이 이 건설회사 조합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은 다 승계하니까 기납부액까지만 대출 납부하는 경우가 많죠. 매매계약 잔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납부된 추가부담금 및 중도금 대출금은 정산한다. 낸 거는 내고 안 낸 거는 대출 승계만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부담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3억 7,492만 8천 원이 추가부담금 납부 총액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추가부담금 중 현금 납부가 없어요. 빵! 이 무슨 얘기예요? 이 재개발구역은 아직 동호 수첨을 안 했었잖아요. 84제곱미터에 배정됐다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추가부담금 계약금 동호 수첨을 안 했으니 안 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매도인이 조합 시공사에다가 추가부담금 납부한 게 없죠. 그러면 줄 돈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추가로 추가부담금 중에서 일부 낼 게 없는 거고, 이 납부할 추가부담금 부분만 조합원지를 양수받으면서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생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 종전자산 거래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6억 8,500만 원에 매매하게 되는 이 집은 크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옛날 집값으로 사업성이 포함되어 있는 분양기준가액이 1억 2,007만 2천 원이 된 거고, 이 집을 1억 9천만 원의 웃돈을 받으면서 매도인이 팔게 되는 건데, 이 금액을 더하니까 얼마냐면 3억 1,007만 2천 원이에요. 이 금액을 뭐라고 표시해놨냐면 종전자산거래가라고 그랬어요. 종전자산거래가라고 금액을 표시해놨어요. 분양기준가액에다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 그리고 납부해야 될 금액이 3억 7,492만 8천 원 더 내야 될 돈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자산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해서 매매하게 되는 이 가격에다가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을 더하면 총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이 종전자산거래가라는 걸 왜 정하고 만들게 되느냐, 이거는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고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건물이 없어지죠. 토지만 남게 되죠. 재개발 구역 안에는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토지를 사실은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이 토지를 사고 팔고 그 다음에 토지를 양수한 사람이 내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조합원 지위를 저한테 넘겨주시고 분양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분양계약 이 추가부담금 납부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명의도 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게 되거든요.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를 취득해야 되죠.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때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전자산거래가가 뭐냐면 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이 기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돼요. 자,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변경, 조합 가서 조합원 지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공급계약서가 나왔다라고 하면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종전자산거래가는 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억 1,000만 원짜리 이 프리미엄이 얹어져 있는 그러니까 옛날 집값 평가받은 금액에 사업성이 보태진 분양기준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이 종전자산, 종전에 갖고 있었던 이 조합원의 자산의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취득을 한번 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취득세가 4.6% 해가지고 1,426만 3천 원이 됐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갖고 있었던 집이 이미 철거돼서 멸실돼서 뭐만 남았다는 얘기냐면 토지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땅만 남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6% 세율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죠. 높죠. 이게 사실 그래서 앞서서 재개발 우리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할 때 건물이 멸실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대로 세금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 나실 겁니다. 주택은 1%, 2%, 3%,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렇잖아요. 근데 토지는 4.6%로 엄청 높죠. 3억 1,000짜리가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고 나서 멸실되기 전에 관리처분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거래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1%니까 약 뭐 한 4,500만 원 정도 선에서 취득세를 냈을 텐데 이 경우는 지금 멸실이 돼서 4.6% 내니까 취득세가 1,500만 원, 4.6%에다가 뭐 채권 할인 비용, 뭐 수수료 붙으면 실제로 1,500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득세 비중이 되게 높죠. 그래서 아까 이 취득세가 많으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취득세가 부담스러우니까 가격을 좀 깎아달라. 그래서 매도인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게 물건들을 팔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자 보세요. 6억 8,500짜리 집을 사는 건데 종전자산, 옛날에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해서 프리미엄 1억 9천을 얹어서 3억 1천 주고 사면서 3억 1천에 대해서는 1,426만 3천 원 한 번 취득세를 냈어요. 근데 토지 취득세는 그럼 이때 한 번만 내면 될까요? 한 번만 내면 될까요? 좀 뭔가 말이 안 맞죠? 6억 8,500짜리 집을 사는 건데 3억 1천에 대해서만 취득세 내면 나머지 금액, 추가부담금은 앞으로 내가 이 조합원지를 양수 받은 다음에 추가부담금을 꾸준히 납부할 거고 매수자가 납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 3억 7,500에 대해서 돈을 다 납부해야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살 때는 한 번 냈는데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 게 맞겠죠. 전체 집값에 준해서. 그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럼 요건 언제 취득하는 걸로 볼까요? 추가부담금. 이게 추가부담금을 나눠서 납부하게 되지만, 이제 그때 취득한 건 아니고, 재개발에서는 입주할 때 요 나머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금액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될까요? 6억 8,500에 우리가 총 사게 되는 거니까 3억 1,000에 대해서 한 번 냈으니 나머지 추가부담금이었던 3억 7,500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면 될까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면 6억 8,500 전체 가격이 되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차별이 어떤 차별이 생기냐면 6억 8,500이 총 매매가인 건 맞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면 4억 9,5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면 4억 9,500만 원짜리 집을 사는데 앞서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번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추가부담금은 뭐 기준으로 내냐면 4억 9,500 빼기 3억 1,000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1억 8,492만 8천, 약 1억 8,500만 원 정도 되죠? 요 금액.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 빼기 종전 자산 거래가액 뺀 나머지 요 금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가 빼기 종전 자산 거래가 금액 1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입주할 때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취득세 세율, 입주할 때 내는 취득세 세율은 얼마냐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2.96%의 세율을 내고요. 그 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의 경우에는 3.16% 냅니다.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입주할 때 가서 지금 요거는 아까 전용 84였으니까 30평대죠. 그러니까 2.96% 대략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한 6천만 원 될라나요? 1억 8,500에다가 3% 가까이 되는 거니까 한 6천만 원이 아니죠. 600만 원 정도 입주할 때 더 납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1,400 한 번 내고 입주할 때 가서 600 내니까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취득세가 많아요, 적어요? 기본적으로 많지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주비 부분인데요.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